안녕하세요. 2학기 수업 안내를 시작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는 여기 보시면은 기초과정 2 교과서 218페이지 6단원 생명기술과 적정기술 2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은요. 그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부터 생명기술과 세계 1번 요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먼저 여러분들 수행평가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이시나요? 잘? 요게 지금 여러분들 2학기 수행평가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어, 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이렇게 펜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장치냐면요. 지금 열어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결합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뭐냐면은 휴대용 그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여러분들 집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지우개통도 생기잖아요. 그럼 쓰레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집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장치 만들 때 선생님이 주는 거는 이거 딱 두 개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쿨링팬과 그 다음에 건전지 케이스로 해서 두 개만 줍니다. 요것만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뭘로 만드느냐? 재활용 박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 저번처럼 1학기 때는 똑같이 탄성연차 만들기 할 때 여러분 바퀴 가져왔잖아요. 그건 똑같이 요 박스인데 일반적인 박스 말고 여러분들 그 재활용 버린 데 가보면은 약간 단단한 박스가 있어요. 얇고 단단한 박스. 그 박스를 좀 많이 모으신 다음에 그걸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이 추후에 동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교 나오면은 다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뭐 재활용 제품을 써야 된다. 몸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창의적이 된다. 그 다음에 일단은 흡입이 잘 돼야 되겠죠. 흡입. 흡입할 때는 선생님이 쌀 있잖아요. 쌀알을 놓은 다음에 흡입하는 그 강도를 여러분 체크해서 그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총 2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학기에는 시험이 60%더라고요. 20%는 요거 적정 기술 관련된 증성수기 만들기. 그 다음 20점은 가정에서 논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 뭘 준비해라? 여기 단단한 박스 준비해라. 먼저 나올 때 먼저 선생님이 앞반부터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반 학생들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게 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생명기술 시스템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기술 시스템의 단계별 세부 요소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알고 수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0페이지면 창의 열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열었을까요? 생명기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핵심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선생님이 밑줄 치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세계는 지금 종자 전쟁 중과 그 다음에 종자를 지켜라 이 두 분이 나왔는데요. 종자를 지켜라를 읽기는 어떻게 하냐? 북극점에서 1300km 떨어진 노르웨이 섬 스발바르에는 전 세계에 약 86만 5천 종의 종자 샘플을 저장하는 뭐가 있다? 종자 은행이 있다. 이곳은 핵전쟁이나 환경 변화 등으로 종자가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져 종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구 인구의 먹거리에 비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결국은 뭘까요? 예전처럼 뭐 노아의 방주처럼 그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처럼 종자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세계 여러 가지 종자를 왜 그럴까요? 혹시나 인간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고 또는 어, 외부에 의한 위성 충돌로 인해서 지구의 종자가 순식간에 멸종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각각의 나라마다 종자 은행을 만들어서 자국의 또는 다른 나라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지금 종자 전쟁 중.
종자에도 직접 제도권이 있다. 종자를 여러분들 다른 나라 종자를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자를 쓸 때는 뭘 낸다? 로열티를 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농산물이로 생각했던 많은 농산물 중 70% 많죠. 70%는 외국 종자 회사에 재산권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 사용료를 주고 들여온다. 심지어 뭐도 우리가 흔히 먹는 가장 대표적인 청양고추도 역수입하고 있다. 종자의 부가가치는 매우 높으며 컬러 파프리카처럼 그람당 가격이 금보다 비싼 것도 있다. 종자 재산권을 부여받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종자 개발이 필요하다. 나왔는데요. 그럼 뭐냐? 생명기술 중은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기술의 영역 중에 제조, 건설, 수송, 통신, 생명기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볼 때 이 5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뭐 제조, 건설, 수송, 통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차가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집이 없어도 되고, 다른 거 없어도 돼요. 근데 뭐는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생명기술, 먹을 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먹을거리, 종자 주권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먹을 걸 지켜야 된다. 결국 뭐야? 생명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뭐 제조, 건설, 승동신, 영어도 중요하고 수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보다 농업 관련된 생명기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농업, 그냥 직접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뭐가 있겠죠? 바이오 산업이 있겠죠. 의학 관련 산업. 그다음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바이오 산업, 요즘에 엄청나게 뜨고 있죠. 그런 산업도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명기술이 중요하다. 농업만 생각하지 말고 축산업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분야도 또 생명기술에 해당된다. 이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여기 보시면은 초기의 생명기술 관련된 초기의 생명기술 처음부터 육종기술하고 그다음에 발효기술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면은 육종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초창기에는 인간이 뭘 위해서 발견되겠다? 초창기에는 인간이 뭘 했을까요? 어,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생명기술 우리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뭐다? 육종과 발효다. 육종과 발효다. 볼까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어, 육종이 뭔지 아는 육종. 육종은 뭐냐?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우수한 품종을 얻기 위해 계속 교배를 하여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다. 그럼 뭐냐? 예전에 우리가 알던 현재 먹고 있는 우리가 쌀, 그리고 뭐 보리, 어, 소, 돼지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원래 다른 모양이 다른 모양이었지만 인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이 기르기 편하도록 뭐 했다? 어, 인간이 기르기 편하도록 어떻게 했다? 계속 교배를 하면서 인간이 얻고자 하는 형질로 만든 겁니다. 그 야생 늑대도 있고 그다음에 야생 멧돼지도 있고 야생 소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인간이 길들이는 되게 어떻게 뭐냐면은 온순하고 인간이 키우기에 온순한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등치가 큰 거, 그 다음에 양이 큰 거. 이거를 계속 교배,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계속 교배해서 인간이 얻고자 하는 뭘 얻었다? 어, 소, 돼지, 닭들을 얻었다. 이거 뭐다? 이거 전통적인 방법이다. 뭘로 했다? 경험과 관찰로 하는 것보다 이걸 육종이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육종. 그리고 이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발효를 한다. 미생물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발효식품을 만들게 됩니다. 발효식 만들게 되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발효를 한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에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육종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발효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기술을 점차 발전시키게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생명기술의 의미와 특징이 나오는데요. 생명기술은 뭐다? 생명체를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키거나 생명체를 이용하여 인간의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활동을 생명기술을 합니다. 이 생명기술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의학 분야, 농업 분야, 식품 생산 분야, 바이오 장기 분야, 생명 복제, 유전공학인데 여러분 잘 모르는 것 중에 지금 바이오 장기를 잘 모르시죠? 바이오 장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지금 만약에 어떠한 장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기증받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이 기증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뭐 심장이라든가 폐라든가 간이라는 기증받게 되는데 문제는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증한 사람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바이오 장이다. 누구를 이용한다? 우리가 다른 동물인데 동물 것 떼다 붙인 게 아니라 인간의 형질을 갖고 있는 거부항이 없는 그런 철을 내서 동물에 있는 장기를 떼서 인간에 붙이는 것을 바이오 장기를 합니다. 아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생명기술의 범위는 뭐냐? 생물을 직접 이용하여 제품이나 물질을 만드는 것도 생명기술이고, 그 다음에 생물체의 형상이나 기능을 닮은 로봇처럼 생명체를 모방하는 기술에 생체 모방 기술 중요합니다. 발표하시고요. 생체 모방 기술이라 한다.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설명이 나오는데요. 생명 모방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혹시 알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벨크로 하죠. 찍찍이. 헬리콥터, 날개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지만 뒤에 또 나오니까 설명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생명기술의 특징, 생명기술의 특징. 지금 총 몇 가지 나왔을까요? 6가지가 6가지. 이거는 보통,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생명기술의 특징. 중요하니까 꼭 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다. 생명기술은 어차피 생명기술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생명체를 대상으로 읽어볼게요. 생명기술은 다른 기술과 달리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며 생명체를 이용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실용화하기 쉽다. 대부분 연구 개발한 결과를 바로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실생화하기 쉽다. 여러분들 바로 그냥 씨를 심으면은 곡식이 나겠죠? 실용화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친환경적이다. 대부분의 생명기술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비교적 적게 사용하며 오염물질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 제조기술, 건설, 뭐 수송, 어, 뭐 통신 관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만 생명기술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뭘로 쓸까 부터 생명기술 할 때 보통 기본에 태양을 많이 쓰게 되어 있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과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게 아주 좋습니다. 볼게요. 모든 생명체가 생명 대상의 대상이 되며 기술의 대상이 되며 식량 생산, 질병 치료, 환경 정화, 에너지 생산 분야. 여러분들 중요하죠. 질병 치료, 환경 정화, 에너지 생산.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질병 치료 요즘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요즘에 뜨고 있는 코로나, 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 관계되어 있다? 예, 생명기술 관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에요. 선생님, 농사 지면 얼마 벌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낮다라고 보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원료나 시설 등에 드는 비용이 비교적 적으며 이 생산되는 제품의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부가가치가.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특히 의학 분야, 바이오 관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그 항암 치료 등등 나중에 코로나 치료도 나오겠지만 원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원가는 상당히 낮은데 원가는 낮은데 도대체 왜 비싸냐? 지금 코로나 치료에서 여러 가지 전문 회사들이 붙었잖아요. 어, 원가는 상당히 뭐 연구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겠죠. 하지만 한번 성공을 하게 되면은 대량 생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생산 비용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금속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생명기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기만 어렵지 만든 이후에 이게 원가가 상당히 적습니다. 어, 재료비에 상당히 적어요. 하지만 되게 10배, 20배, 30배, 100배, 뭐 1000배 이상 더 부르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회사가 투자해서 그 중에 뭐 100개를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중에 한두 개 성공하기 때문에 그 생명기술 회사에서는 그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쓰게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적으로 매개가 뭐냐 들어가는 원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가치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학문과 기술령에 융합한다. 생명기술은 생물학도 들어가고 정보통신 영역도 들어가고 어, 기술, 다양한 학문 여러 가지가 서로 융합돼서 다양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생명기술 시스템 전에도 얘기했죠. 수송기술 시스템처럼 생명기술에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볼까요? 생명기술 시스템. 생명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구성되어 있다. 생명기술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중에 외우죠. 투입, 과정, 산출. 그 다음에 피드백이 되겠죠. 여기 지금 피드백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피드백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 과정, 산출 똑같습니다. 여러 수성계도에서 투입, 과정, 산출 이거 문제 한번 냈었죠. 그래서 투입에서 뭘 하는지, 과정에서 뭘 하는지, 산출에서 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입. 투입에서는 뭘 투입하는지 목적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투입한다. 사람을 투입해야 되겠죠. 생명 기술을 연구 활용하는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농부 등등이 필요하겠죠. 뭐 어부도 되겠고, 그래서 사람이 투입됩니다. 두 번째, 재료가 투입됩니다. 원하는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생물체, 조직, 세포, 효소 등 재료가 일단 들어가게 되겠죠. 재료. 그 다음에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생명기술 제품을 개발하는데 쓰이는 생물학, 화학 등 관련 지식과 연구 결과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구와 기계가 필요합니다. 연구 장비, 컴퓨터, 특수 전자기기 등 생명기술을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입에는 뭐가 필요하다? 사람, 재료, 정보, 도구, 기계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과정을 보겠습니다. 투입된 재료에 생물학적 처리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유전자 제조학 방법을 이용한다. 두 번째 세포 융합을 이용한다. 세 번째 조직 배양을 이용한다. 네 번째 핵치환을 이용한다. 다섯 번째 발효를 이용한다. 요 유전자 제조합, 세포 융합, 조직 배양, 핵치환, 발효는 뒤에 또 설명할 건데 일단 별표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생명기술에서 투입 과정에 과정하는 이 다섯 가지 방법 있잖아요. 이 방법이 시험 문제에 꼭 출제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제조합은 뭐냐? 생물체의 유전자를 잘라내고 교체하여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하는 거냐면은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재조합은 뒤에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통 DNA 아시죠? DNA. 이 DNA 고리를 자르고 다시 붙여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되게 편하죠? 어떻게 한다? DNA 고리를 잘라서 원하는 고리를 집어넣는다. 이게 유전자 재조합이다. 세포 융합보다 두 생물체의 세포를 융합하여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갖춘 잡종세포를 만든다. 세포는 두 가지 세포를 하나로 만드는데 무슨 세포? 동물 세포보다는 식물 세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게 뭐다?
토마토와 감자를 합친 포마토, 우리말로 토감이라고 하는데요. 토마토, 감자, 이용합동, 세포융합. 그래서 위에는 뭐가 열리고요? 토마토 열리고 밑에는 감자가 생기는 것을 보통 세포융합이라고 합니다. 뒤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조직배양은 조직배양. 생물체의 조직 일부를 떼어내어 무균 환경에서 배양하여 대량 생산. 간단히 설명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생물체, 식물을 하나 할 때 가장 간단한 건 뭘까요? 씨를 통해서 번식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요?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씨를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씨를 퍼뜨리게 되면은 이 모체와 씨와는 다르죠. 왜? 이 씨는 다른 곳에 날라와서 수분이 됐기 때문에 요 엄마 식물과 자식 식물의 DNA가 달라요. 그럼 같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꺾고지락해서 잘라서 땅에 심으면 되겠죠. 이게 어,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 이 식물의 가지를 다 잘라버리면 우리가 100개, 200개는 만들 수 있지만 1000개, 10,000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식물의 형성층을 떼다가 조직 배양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식물체를 며칠이 지나면은 뭐 10,000개, 1000개, 뭐 10만 개, 100만 개, 1억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보통 조직 배양이라 고 합니다. 또 동물에 이용할 때는 여기 보면 피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배양을 조직 배양을 합니다. 됐죠? 그다음 핵추화는 뭐냐? 읽어볼게요. 핵을 제거한 난자에 다른 세포 핵을 삽입해 똑같은 형질을 가진 개체를 만든 핵치환. 다른 핵 뭐라는 다른 말로 이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핵치환은 뭐냐? 원래 어, 난자에는 엄마의 n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자의 n이 두 개 만나서 n과 n, 그러니까 난자의 n, 정자의 n이 두 개 만나서 2n이 되죠. 이게 인간과 모든 동물에 관련된 요 세포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피부에는 지금 모든 여기 피부에는 EN이 있죠. EN. EN이 뭐예요? 유전체 EN이 있죠. 이 EN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난자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난자에 있는 N을 제거를 하고 피부에 있는 우리 세포에 있는 EN을 집어넣어서 얘를 키우면 뭐가 된다? 원래 있던 난자 NN을 제거하고 피부에 있는 원래 DNA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는 너랑 똑같다? 선생님과 똑같은 EN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뭐가 되면은 장우에 들어가서 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과 똑같은 어, 개체가 되겠죠. 이러한 방법을 핵 이식 또는 핵 치환 또는 핵 이식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다? 뭐가 있다? 복제양 어, 돌리가 있다. 돌리. 돌리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예,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복제한 양이 복제양 돌립니다. 다섯 번째, 발효. 아까 나왔죠? 미생물의 효소로 유기물을 분해 유용한 물질 만든. 뭐가 있을까요? 치즈라든가, 뭐 김치, 뭐, 등등 있겠죠? 이런 걸 뭐 간장, 된장, 뭐 다 이게 발효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이 되겠죠? 뭐가 나올까요? 발효식품, 간장, 된장이나 의약품, 우리가 쓰고 있는 의약품, 그다음에 복제 동물, 그다음에 융합 작물, 그다음에 형질 전환 작물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기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이 된다. 되고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 유전자 제조학. 그럼 여기 지금부터 과정에 해당되는 5가지를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유튜브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요. 꼭 들어가서 모두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두 다 링크는 시키지 않고요. 여러분들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을 수 있도록 집어넣을 테니 꼭 들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전자 제조학 기술, 유전자 제조학.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유전자와 제조학. 유전자를 어떻게 한다? 다시 조합한다. 유전자 제조합니다. 읽어볼게요. 원리. DNA 일부를 분리하고 다른 생물의 DNA, 그러니까 원래 DNA가 있었죠. 원래 DNA가 있고 얘를 다른 생물의 DNA를 연결, 재조합시킴으로써
필요로 하는 특성을 지닌 새로운 DNA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어디에 이용된다? 인슐린, 혈당 조절, 환자, 어, 당뇨병 환자에 이용된 인슐린 이용이 되고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 유전자 치료 등, 특히 유전자 치료 등에 많이 이용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장균,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인슐린 만드는 방법, 인슐린 만드는 방법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 대장균 이용, 대장균. 초창기에 이용하는 유전자 제조학 방법인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대장균을 이용을 했는데 첫 번째, 대장균은 이게 단세포기 때문에 내 거, 니 거 조금 구분이 적어요. 이게 몸에, 자기 몸에 뭔가 들어왔을 때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보통 고등 동물, 뭐, 원숭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돼지라 소 같은 경우에는 그 물체에 다른 DNA가 들어있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대장균 같은 거부 반응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장균에 들어있는 DNA 고리를 이렇게 꺼냅니다. 꺼내서 잘라요. 자르는 가위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제한요소, 별표 중요합니다. 제한요소. 요 제한요소 가위로 자르게 돼요. 자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뭐 DNA를 잘라서 집어넣는데 원하는 DNA가 뭐다? 여기서 이 원하는 DNA가 뭐다? 맞죠? 여기서 뭐다? 인슐린이다, 인슐린.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인슐린 관련 DNA를 여기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잘 안 붙겠죠? 이 붙이는 게 또 뭐냐? 여기에는 리가제 별표, 리가제로 붙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효소로 접합시켰죠. 리가제 효소를 붙인 다음에 다시 대장균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집어넣은 거가 어떻게 되냐? 요 대장균이 대장균 DNA 고에 인슐린이 붙었는데 이 대장균은 뭐하기 때문에 단세포 동물이기 때문에 뭘 못한다? 내 거, 니 거 구분을 잘 못한다. 뭐 한다? 계속 분열하게 된다. 근데 대장균의 분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은 심지어는 10초에 하나, 5초에 하나씩 계속 분리했는데 이분법에 의해서 엄청난 양으로 분리해야 돼. 이 분리한 걸 다시 뭐 한다? 어, 효소처리를 해서 이 대장균 고리만 다시 대장균에 있는 요 인슐린 고리만 따로 회수를 한다. 그래서 뭐 한다? 이거를 어디에? 어, 사람의 몸속에 다시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인슐린, 혈당 조절하는 물질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유전자 제조와 관련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어, 설명하도록 할게요. 볼까요? DNA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의 일부를 뭐 한다? 제한 요소 가위로 잘라버린다. 잘라버리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이 빈 공간에 뭐 한다? 우리가 원하는 DNA 있고 여기서 인슐린이 있죠. 인슐린 고리를 집어넣는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한다? 대장균 다시 집어넣는다. 대장균이 어떻게 한다? 이거를 다시 여러 개로 분해된다. 여러 개 분해를 뭐 다시 이 대장균을 빼서 대장균에 있는 인슐린군을 빼서 뭐 한다? 회수해서 만든 게 뭐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인슐린 혈당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뒷장 넘겨서요. 이거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이 변은 병에는 약하나 맛이 상당히 좋아요. 맛이 좋다. 맛. 맛이 좋다. 요 밑에 있는 요 변은 맛은 없는데 병에는 강해요. 병에는 강하다. 그러면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맛도 좋고 병도 강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서로 교배를 하겠죠. 이 교배 중에 나머지는 다 버리고 몸만 병에 강하고 맛에 좋은 품종을 얻는 방법이 뭐였다? 전통적인 육종이었대. 육종. 교잡 방법. 이거 보통 교잡이라 합니다. 육종 교잡 육종이라 합니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우리의 방법이었는데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중에 뭔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계속 골라내야 돼요.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죠. 보통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월 정도에 우리가 파종을 해서 10월이나 11월에 보통 우리가 수확하게 되면 보통 5개월 이상 걸려요. 그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연통적인 벼가 있죠. 벼. 어, 병에는 약간 맛이 좋아요. 맛. 근데 우리가 뭐가 있냐? 배추 있죠, 배추. 배추 같은 경우에 배추에서 우리가 뭘 얻었냐면은 병에 강한 병에 강한 유전 물질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배추에 있는 DNA 고리를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렇죠. 여기 벼에 집어넣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바로 어, 나, 어, 결과물을 보니까 병에 강하고 맛이 좋은 품종이 만들어졌다. 이게 뭐다? 유전자 제조와 방법이다. 이건 전통적인 육종 방법이고요. 이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유전자 제조 방법인데요. 이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것 중에 요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개가 다 벽이 때문에. 근데 밑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밑에는 위에는 벼지만 집어넣은 거 뭘 집어넣었어요? 배추죠. 그러니까 만약에 벼와 배추가 자연계에서는 교잡이 안 돼요.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서로 수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이 어떻게 했죠? 강제로 집어넣었죠. 강제로 집어넣었다면 뭐가 나왔어요?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맛도 좋고 품질도 강한 벼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작물? 그렇죠. GMO 작물이에요. GMO 작물. 논란이 많은 GMO 작물. 여러분들 뭐 과학 같은 데 보니까 이거 논술 수행평가를 많이 하던데 이게 GMO 작물이 유해하다 유해하지 않다 되게 논란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연계에서 없던 새로운 생명체를 누가 인간이 DNA 조작해서 만든 거에 서 논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작물 DNA 작물이다. 장점 뭐다? 빠른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 단점 뭐다? 안정성이 약간 의문이 생긴다. 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만 여기까지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